이런 행태들이 요즘에는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예. 이렇게 사법 처리를 향하는 걸로 가는데 과연 그게 그 남용이라는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을지. 임 실장이 총선에 대해서 자기 역할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대 문재인 정부를 국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평가해달라는 말하면 대선 2차전으로 끌고 가기 위한 자, 임종석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이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제가 뭐 사투리가 좀 났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.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? 자,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줄줄이 기소되거나 구속되고 하는 그런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법적 이 문제를 치고 올라갈 것이냐.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궁극적으로는 얻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정치적인 현안들이 꼬여 있는 상황에서 제일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무슨 뭐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도 진짜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작정을 하고 정치보복에 나서겠다고 보는 거고요.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는 저는 절대로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왜 많이 묵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? 얼마나 먹었길래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?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멸문저로라는 그러니까 이제 가문의 대를 끊는 거죠. 멸문 문재인 정부를 아예 끊어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쭉 열거를 했습니다. 자, 노영민 기소, 유영민 기소,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기소,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, 장하선 정책실장 조사 중, 그리고 최근에 김수현 정책실장 수석 기소 이렇게 줄줄이 다 하고 있다. 그러니까 남은 것은 이제 자신 혼자예요. 그래서 빨리 나를 불러라. 검찰은 뭐 하느냐.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묵었다 이런 표현을 줬었습니다. 정말 많이들 묵은 것 같기도 합니다. 영상으로 보겠습니다. 남북 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.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 소명하셨나요? 오늘 어떻게 재판 임하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. 네, 우리 변호인들하고 잘 상의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. 수고하세요. 자, 이쯤 되면은 스토킹이 아니고 무차별 폭행이다. 정치보복 수준을 넘어섰다. 이게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얘기입니다. 윤경호 소장님, 정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너무 많이 매겼습니까?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검찰권 남용이다. 아마 상당 부분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 보여요. 그러니까 임 실장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. 예,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뭐 잘못한 걸 법에 위반된 거를 다 덮으란 말이냐? 저는 다른 사안은 뭐 논란의 여지들이 많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야 되니까 그렇지만요. 그러니까 탈북어민 강제 북송. 예, 그 탈북어민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 북한 내 배에서 15명의 자기 동료들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던 그 2명의 탈북어민을 우리가 돌려보냈다는 거, 그걸 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요란하게, 그건 정권 초기였었죠. 그 사안에서부터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, 예. 어찌됐든 아까 우리가 다뤘던 그 조국이라는 전 법무장관 때 결국 결과적으로 나라가 두동강이 났던 게요. 하나는 이 검찰의 기소권이 너무 남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그때부터 나왔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조국과 정경심이라는 부부가 뭐 온갖 뭐 짓을 다 못된 짓을 다 했다라고 언론에 또는 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매도가 됐는데, 그렇다고 해서 뭐 몇백 번의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게 예. 많이 지나쳤는가가
동원된 숫자들이 있었잖아요. 예. 그것처럼 이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이 일 중에 특히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예. 볼 수 있는 부분조차도 그 주변에 있는 비서실장, 정책실장, 수석비서관 등등을 위주로 이렇게 기소를 하는 거, 예. 이거는 그럴 수 있는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. 특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자면 이런 행태들이 요즘에는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예. 이렇게 사법 처리를 향하는 걸로 가는데 과연 그게 그 남용이라는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라고 봅니다. 예. 지금의 검찰의 행태,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너무나 분노스럽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 나선 것인가? 아니면은 임 전 실장이 내년 총선하고 뭐 대권 얘기도 최근에 하셨어요.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현 정부에 정면 대립하는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태세를 취하는 것인가? 뭐 그런 해석들이 다양하게 달라붙는 것 같아요. 댓글을 보면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시기에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 나를 그럼 최종적인 몸통으로 겨냥해서 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본인의 존재감을 너무 과시한 듯 싶고요. 총선을 얼마 앞둔 시기에 윤석열 정부 대 이것은 자신의 대결 구도라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짜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민강제 북송 의혹이 이거는 국가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법 위반을 따지는 거고요. 문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건 직권남용 부분을 들여다보는 겁니다. 있었는지. 그다음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은 에너지 정책을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말하자면 편의적으로 해석했느냐. 이걸 또 들여다보는 거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민주주의를 가장 기본인 선거법을 형해화시켰느냐. 이걸 보는 건데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은 문정부가 말하자면 스토킹이고 이게 무차별 폭행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? 저는 이 점은 지금 제가 보기에 특강을 통해서 임 실장이 총선에 대해서 자기 역할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대 문재인 정부를 국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평가해달라는 말하면 대선 2차전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저는 정확한 프레이밍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.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 총선 결과를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어떤 사정이 정당한 법적 집행인지 아니면은 임종석 전 실장의 주장대로 정치적 폭행인지 정치 보복인지 그 부분은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기도 합니다.